안녕하세요. 코트라 프라하무역관장 성병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부 지원금 활용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코트라가 운영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위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이 중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해외 지적권 보호 지원, 농수산식품 바우처 사업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목적은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 실적 500만 달러 미만 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 활동 및 해외 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1차 총 지원 규모는 538억 원 1,461개사입니다. 사업별 지원 예산 및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제8조 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수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제로인 내수 중소기업, 수출 초보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유망 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 불에서 1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성장 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사이인 중소기업,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교육, 현지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 준비 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 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즉, 선정 기업에 대해서 수출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한도는 사업에 따라서 내수기업은 3천만원, 수출 초보기업 3천만원, 수출 유망기업 5천만원, 수출 성장기업 8천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1억 원 등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 기업은 70%, 100억에서 300억 원 미만 기업은 60%, 300억 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여타 바우처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exportvoucher.com에서 하시면 되고, 평가 및 선정은 서류 심사와 서면 및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부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와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달까지 업체 모집을 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 정식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일정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하반기 2차 모집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모집에 관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에 한 5월쯤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참가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일단 서류심사, 현장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서 신청 요건,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기업은 중진공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평가합니다. 현장평가는 수출 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수, 초보, 유망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평가하고 성장기업은 지방중기청이 평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바우처 사업 중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은 운영 주체가 다르고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입니다. 2018년도 6월 기준 456개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여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월드클래스 300 등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가업체 모집은 1월과 6월 2차례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타 수출 바우처 사업하고 똑같이 exportvoucher.c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및 선정은 지방중기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선정을 위한 평가는 첫 번째가 요건심사, 두 번째 발표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요건심사는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합니다. 그리고 발표평가는 기업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지원 규모 및 한도를 살펴보면 2018년도의 경우 74.5억 원, 150개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최대 4년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여타 바우처 사업처럼 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4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물론 매출액 규모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100억 원 미만 70%,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은 60%, 300억 원 이상은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 수출 바우처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사업 목적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수출 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지역자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력, 금융, 글로벌 진출 등 기업 맞춤형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 및 보증, 금융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4년간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먼저 참고하시고 신청 서류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2019년도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기간에 사업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투자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40억 원, 130개사 내외입니다. 상반기 1차 80개사를 모집하고 하반기에 2차 50개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한도는 창업기업당 3천만 원입니다.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창업기업이 나머지 30%를 부담합니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준비,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해외 투자자 유치, 해외 진출 수행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과기부가 선정한 혁신성장기술 보유기업은 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드론, 차세대 통신, 첨단 소재,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인공지능 분야 기업은 우대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하반기는 6월 달에 추가 모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심사는 신청 요건, 지원 제외 대상 여부, 가점 평가 등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면접 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정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타 바우처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바우처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소개해 드리는데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창업진흥원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대학 및 지역의 창업센터 입주 정보, 창업기업 정책자금 지원, 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startup.go.kr에 가시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지주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해외 진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35개사, 정부 지원금 7억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이 사업도 다른 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참여 기업에 대해서 수출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요 비용은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비율은 바우처 비용의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 서비스 종류와 지원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 한도도 너무 작은 금액으로 좀 쪼개놔서 업체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원 사항은 한번 읽어보면 치매 감정, 방어 전략, 무효 조사, 회피 설계 방안, 해외 경쟁사 조사, 경고장, 소송, 무단선 등록, 치매 제소, 연속 대응 등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기업 선정 방법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로 나눕니다. 발표 심사는 제품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 구체성, 수출 전략 적극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T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선발 규모는 50개사 내외, 지원 금액은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업체 자부담은 20%입니다. 최대 바우처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참가 기업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국고 보조금 차등 배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 메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AT센터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였습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 실적 보유해야 됩니다. 신선 농산물 및 국산 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는 우선 선정이 됩니다. 농식품 분야 사회경제적 기업 우대합니다. 수출업체 역량진단 결과 적합업체는 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센터 수출전략처 수출기업 육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사업은 추가로 별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해외 지적권 보호 지원 사업,
농수산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